퍼뜩 현중이의 눈이 주대위의 허리에 있는 권총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현중위라는 사람, 그 다음에 주대위, 그 다음에 김일병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현재 주대위는 부상 중이에요. 그래서 김일병이 주대위를 업고 가고 있지. 현중이는 그나마 육체적인 상태가 좀 멀쩡한 상황이야. 어쨌든 같은 아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6.25 전쟁 중인데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인 거거든. 근데 주대위가 부상을 당했지. 현중이는 주대위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대위면 장교거든. 장교면은 전쟁 때 권총을 줘요. 이렇게 일종의 뭐 쓰는 거기도 하겠지만 뭐 모르겠어 나는. 그게 뭐 자살용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잡혀서 고문당해갖고 정보를 불기 전에 차라리 죽어라 뭐 그런 건데 현중이가 주대위가 가지고 있는 허리에 매달려 있는 권총으로 갔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자살하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몸 편한 현중이하고 김일병하고 같이 탈출을 하고 도망갈 테니까. 그러는 그의 눈앞에 또다시 꿈의 장면이 나타났었다. 여기에서의 그는 누구냐면 현중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의 내용이 뭐였었냐? 한결같이 누렇게 뜬 하늘에는 왠지 우울하죠? 황달뜬 태양이 타고 있고 그 밑으로는 한없이 깔려있는 불모의 황야. 하늘이 누런색 태양이 떠 있고 그 밑에 미친 듯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불모의 황야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절망적인 상황. 그 한가운데에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다. 바로 앞에 누렇게 뜬 메마른 눈바닥에 개미구멍이 있어서 누런 빛을 한 조그만 개미떼가 이게 진짜 꿈인 것 같지. 개미는 그런데 바로 어디가 있냐. 개미구멍이 있어 누런 빛을 한 조그만 개미떼가 연달아 기어 나오고 그 구멍 입구에 같은 빛깔의 왕개미가 대기하고 서서 자꾸만 목을 잘라내고 있는 것이었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조그만 개미떼는 전쟁에 투입되어 있는 군인들이라든지 혹은 그 이외의 민간인들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구멍 입구에 있는 같은 빛깔의 왕개미는 전쟁 그 자체이기도 하겠고요. 상대방 국가이기도 하겠고 아니면 전쟁으로 인한 폭력성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마치 그것은 왕개미가 기계적으로 주둥이를 놀리고 있는데 꼭 거기에 맞는 속도로 작은 개미떼들이 기어나와 목을 들이미는 것도 같았었다. 그래서 현중이는 어떻게 내가 조그만 개미떼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겠지. 현중이는 생각합니다. 아, 이게 자기 자신이구나. 그리고 목 잘린 개미떼들은 그대로 누렇게 뜬 흙으로 화해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결국에는 어떠한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구나. 거기에 따라 점점 흙이 높아지면서 전쟁으로 인한 폭력은 어떻게 자꾸자꾸 커져만 가고 그의 정강이 털이 거의 묻히게 되었었다. 이게 꿈이었었지. 괜찮을까요? 초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전쟁에서는 어떻게 개인의 힘이라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은 게 전쟁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문득 개미공원 한 옆에 따로 뚫려져 있는 새구멍 하나를 발견한다. 어머, 여기에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은 꿈속에서만 전혀 없었던 지금 그 자신이 의식적으로 뚫어놓은 생각이었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개미떼들은 그냥 본래의 구멍에서 나오면서 목이 무수히 잘리고 있는 것이다. 새구멍을 통해서 어떻게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라는 생각이 죽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강하게 솟구치고 있는 거고 아 이렇게 지금 셋이서 가고 있는데 현중이는 무슨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기 누구냐? 주대위와 김일병을 버리고 혼자서 도망가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겠지. 그래서 옆에다가 써놓을까요? 죽고 싶지 않아. 나 주대위와 함께 하지 않겠어. 주대위와 함께 하지 않겠어. 나만의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거야. 혼자서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개미떼들은 본래 그 구멍으로만 나와서 목이 무수히 잘리고 있었다. 그러면 현중이가 봤었을 때 이 어리석은 개미떼들은 누구예요?
죽지 않는 주대위, 또 대책 없이 주대위 업고 가는, 주대위 업고서 가는 김일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간 어떻게? 함께 하다간 나도 죽어, 자신도 죽으리라 예감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되게 기본적인 욕망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현중이는 주대위를 업지도 않은 몸이었지만 전신에 피지 땀이 흘렀다. 그만큼 긴장되고 고단한 시간이란 거지. 해걸음 때 세 사람은 구렁이 한 마리를 잡아서 나눠 먹었습니다. 뱀 잡아서 먹어본 적 있어요? 없을 거예요. 맛으로 먹는 거는 아니겠지.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죠. 열악한. 식량 떨어졌다는 얘기죠. 다 먹고 난 현중이가 뒤라도 마려운 듯 자리를 떴다. 그런지 좀 만에 주대위가 김일병에 말했다. 자네도 여기를 떠나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주대위 버려. 그거지. 그리고 자네도 여기를 떠나게. 저기 누구냐? 주대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버리고 너라도 혼자 살러 가라. 라고. 김일병은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이 주대위를 바라봤었다. 현중이는 갔어. 기다리다 못해서. 알고 있지. 기다리다 못해 가다녀? 내가 자살하기를 기다리다 못해 떠났었어. 어머, 여기 맨 앞에 있었었던 퍼뜩 현중이의 눈이 주대위의 허리에 매달려 있는 곤중으로 왔다. 자살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서 주대위들 현중이의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있어.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자살하기를 기다리다 못해 떠났어. 사실 현중이는 돌아오지 않았었다. 주대위는 김일병의 시선을 마주 바라보기를 피하면서 자네도 여기를 떠나게. 따지면 어떻게? 나 버리고 가면 너는 살 수 있어. 희생정신이지. 김일병은 잠시 주춤거리다가 서산에 비낀 붉은 노을을 한번 바라보고는 말없이 주대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왜? 업어주려고. 결국에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대위를 버리지 않았죠. 주대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게 인간성 아닌가? 쉽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전쟁에서. 혼자 업고 깃는 거리라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가서 쉬고 조금 가서 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중략 부분에 뭐 있냐면 김일병이 신고 있는 전투화마저 무거워서 그것마저 벗고 맨발로 걸어가고 있어요. 하루 종일 걸은 것은 심리도 못했습니다. 심리면은 대충 한 3.8km, 빨리 걸으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너무 인간적인 거리 아니야? 보부상이 짐 잔뜩 메고 빨리 걸으면 1시간 가는 게 심리야. 이렇게. 그동안 두 사람은 산 개구리를 몇 마리 잡아서 날로 먹었을 뿐이다. 역시 어떻게 해요? 뱀 잡아 먹었을 때처럼 열악한 환경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면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어. 한계 상황이야. 개구리 먹어본 적 있어요? 나는 있는데. 우리 시골에 할머니 집에 가면은 그 시골에 있는 그 여자애가 맨날 이렇게 방학 때만 가면은 친하게 지내면서 걔가 개구리 잡아주시면 구워서 먹고 그랬었는데. 모르겠어요. 맛은 기억이 안 나. 이렇게. 근데 걔 완전 나의 생명의 은인이거든. 나하고 동생하고 물에 빠져서 진짜 죽을 뻔했는데 걔가 구해줬었어. 멋있지. 이렇게. 근데 기억이 안 나. 생명의 은인이. 정말 배은망덕하죠. 김일병은 무릎이 굽어지고 허리는 앞으로 숙여져서 거의 기는 신용이었었다. 진짜 한계 상황이죠. 주대위는 김일병의 허리가 앞으로 숙이는 각도에 따라서 그만큼 자기 생에 대한 희망도 꺾여 들어감을 느꼈어야만 했었다. 주대위도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거의 절망적이지. 그러면서 자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지. 혼자 가면 살 텐데. 저녁 때쯤 어느 능선을 돌아가고 있는데 앞에 봤더니 까마귀 한 마리가 펄럭하고 나타났습니다. 보통 까마귀는 어때요? 아주 길존가? 아니에요. 불길하죠. 절망적이고 공포감을 드러내줍니다. 깎을 듯한 낭떠러지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다. 발길을 돌리며 김일병은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까마귀가 앉아서 무언가를 열심히 쪼고 있었다. 사람의 시체였다. 느낌이 오죠? 이거 누구 시체야?
그렇지. 이거 현중이 시체야. 그리고 첫눈에 그것이 현중이의 시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어제 저녁 두 사람을 버리고 떠났을 때와 똑같은 위는 셔츠바람이고 두 사람을 버리고 있었다. 이기적이지. 아래는 군복 바지에 군화를 신고 있었다. 까마귀라는 놈이 시체 얼굴에 붙어서 무언가 쪼고 있었다. 보통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 눈 먼저 파먹고 그러죠. 그렇더라고. 맛있나? 그러다가 이쪽을 보고는 날아갈 기미를 보이다가도 그저 까우까우 몇 번만 울 뿐 다시 쪼기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까마귀 보기만 해도 절망적이고 공포스러운데 까우까우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두렵겠지. 시체 얼굴에는 이미 눈알이 없어져 떼꾸나니 검은 구멍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아, 혼자 살러 갔었다라고 하는 현중이의 최후지. 두 사람은 이쪽으로 와서 아무데나 쓰러지듯이 드러누웠다. 그 시체를 보면서 절망감은 더욱 커지겠는데 현중이의 시체를 보자마자 마지막 남아있었던 기운마저 빠져버리고 말한 것이었었다. 절망감이 퍼져서 이젠 어떻게 살겠다라는 걸 포기한 상황인 거지. 자신의 그나마 현중이 컨디션이 제일 좋았거든. 쟤가 죽어? 그럼 나도 죽어. 죽음을 직감하고 있겠네요. 잠시 후 김일병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허청허청 일어나 돌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었다. 왜 그랬을까? 1번. 그래도 현중이는 전우였었으니까. 전우애 때문이죠. 두 번째, 2번. 지금 김일병 눈에는 어떻게 까마귀가 죽음 그 자체로 보이고 있는 거지. 죽음에 저항하고 싶어요. 대항하고 싶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라는 것. 그때마다 까마귀가 펄럭하고 시체를 떠나는 것이었으나 못마땅하고 까옥까옥하면서 다시 내려앉는 것이었었다. 아, 절망,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돌 던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지. 진짜 절망적이네요. 김일병은 도로와 쓰러지듯 드러 누워버렸다. 옆에 누워있는 주대희를 돌아보았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반드시 누워있었다. 김일병은 전에 치열한 싸움터에서도 오히려 있기 마련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겠지. 미친듯이 막 총 쏘면서 총알이 날라오고 내 옆에서 폭탄 떠지고 있으면 당장 죽을 생각이 안 나. 이렇게 몸 가까이 느꼈습니다. 내일쯤이면 까마귀가 자기의 눈알도 파먹으리라. 그러나 그는 옆에 누워있는 주대희가 먼저 죽어 까마귀에게 눈알을 파먹히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죽는 것을 죽어 모든 것을 모르고 지나가기를 바랬었다. 이거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김일병이죠. 김일병의 내면의식입니다. 문득 울고 싶어졌습니다. 진짜 포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럴 기운조차 지금 그에겐 없었다. 이게 죽고 싶어도 곱게 못 죽을 것 같아. 저도 모르게 혼곤히 잠속에 끌려 들어가고 있었던 김일병은 주대위가 뭐라고 부르는 손이 눈을 떴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 나 있었다. 저 소리를 듣게. 주대위가 누운 채 쇠잔한 목 안의 소리로 포소리일세. 대포소리, 대포소리, 박격포소리.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전쟁터가 가까워진다, 폭탄 맞아 죽는다는 건가? 아니야. 그 포소리가 아군의 포소리면 거기까지만 가면 살아. 이거는 여기에서의 이 포소리는 희망이야. 희망이죠. 김일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상반신을 일으켜 귀를 기울였다. 과연 먼 우레소리 같은 포성이 은은히 들려옵니다. 어느 편 포입니까? 우리 남한군 겁니까? 저기 북한 괴뢰군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누구 포예요? 아군의 포야. 150mm 라고 해서 한 요만한 거예요. 이렇게. 가끔 영화 같은 거 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박격포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 밑에다가 포 해놓고 폭탄 여기 안에다 똥 떨어뜨리면은 탕 하고 튀어나가는 것들. 150mm. 요 직경이 150mm. 이런 거죠. 150mm. 이거 완전 희망적인데? 포소리가 들리고 있어. 이 주대위의 감별이면 틀림없는 것이다. 평소에 주대위 귀가 좋았었나 보네. 그래. 얼마나 먼 거리냐고 물어보는데 주대위 편에서 그렇지만 너무 멀어. 40리는 실이 되겠어. 얘네 둘이 오늘 몇 리 걸어왔어. 10리도 못 걸었지. 죽지 않고 오늘처럼 걸어도 4, 5일 걸리는 거야. 다시 절망적이지. 거기까지 못 가.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이 포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 너무 멀어.
김일병은 도로 자리에 누워버렸다. 다시 포기하고 있죠. 주대위는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간다고 느꼈다. 이상슬의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었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오던 어떤 상념과 정면으로 부딪혔었다. 자결할 결심을 하는 거죠.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생각이었다.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자살을 하고 김일병을 혼자로 만든 다음에 저쪽으로 걸어가라고 방향 알려주면 김일병을 살릴 수 있으니까. 완전 인간의 쩌는데 이렇게 보통 사람이면 저기 포소리야 거짓말도 했었을 것 같아. 금방이야 금방. 조금만 가면 돼. 빨리 나와봐. 이랬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가 죽을 생각을 하고 있어.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격을 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됐었을 게 아닌가. 먼저 현중이가 밤길을 서두르다 벼랑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제라도 자결을 해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일등병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몸으로는 어떻게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포소리가 나고 있다. 나는 방향은 동남쪽. 바로 우리가 누워있는 발쪽 벼랑을 왼쪽으로 돌아가서 내려가면 된다. 라고 명령조로 이야기를 했다. 왜? 김일병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빼어냈었다. 이걸로 김일병 협박하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가면 자결해서 죽으려고. 근데 결국엔 그렇게 못하고 김일병이 주대위를 얻고 걸어갑니다. 근데 잠깐 있어. 물소리 나는데 조용히 해봐. 개소리가 납니다. 개 짖는 소리가 나. 근처에 민가가 있어. 이거는 가깝게 있지. 이렇게. 근데 지금 나를 얻고 있는 김일병은 완전 포기한 상태야. 그래서 김일병 머리에다가 총을 갖다 대면서 너 이 새끼 빨리 걸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강제로 걷게 하고 개가 있는 민가에 도착하면서 주대위는 몸에 쭉 힘이 빠지고 그러고 끝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대위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좀 모호한데 김일병을 살리는 거는 확실하게 살리고 그렇게 해서 개소리가 나고 있는 민가의 바로 앞에서 김일병 있고 주대위 엎여 있다가 김일병 푹 팔이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1, 2, 3번 3번 드려볼게요. 1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1의 1번 A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 1인칭이란 이야기인 건데 그렇지는 않죠. 김의 내면 의식이기는 하나 누가 서술해주고 있어요? 작품 바깥에 있는 전지적 서술자가 김의 내면 의식을 전달해주죠. 1번 탈락. 2번 A는 인물들이 지향하는 가치관으로 인해서 심리적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누구 얘기만 하고 있어? 김일병 얘기만 하고 있지. 살고 싶은데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죽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향하는 가치관의 차이 없어. 게다가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셋 다의 공통점밖에 없지. 뭐 살고 싶어요 밖에 없어. 3번 B는 누구 얘기예요? 주대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옆에다가 또 하나 써놓을까? 여기 B라고 묶어놓은 건 주대위의 내면 심리지. 그리고 이 주대위의 내면 심리를 누가? 역시 전지적 서술자가 전달해주고 있죠. 그러면 3번 B는 인물의 회상을 통해서 전개되는 과정을 제시해 사건의 전말,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얘기가 구구절절이 나와 있나? 아니죠. 탈락. 4번 A, B 모두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를 통해 오케이, 인물의 내면 의식을 묘사한다. 정답. 5번 A, B 모두 인물의 대화와 행동에서의 느끼는 서술자의 인식? 골고루 틀려있네. 인물의 대화와 행동도 없고 서술자의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지. 그 사람의 내면에 가서 드러나 있는 거니까. 밑에 나와 있는 문제 2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대위는 멀리서 들리는 아군의 포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김일병은 현중이가 떠났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못하고 있지. 자네도 떠나게. 네? 무슨 말이죠? 하잖아요. 처음에. 주대위와 김일병은 현중이의 시체를 보고 절망감에 빠졌겠고
주대위는 현중이가 아군에게 도움을 청해 자신을 구해주리라고 아니요. 현중이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원망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 충분히 그랬지. 오히려 내가 더 일찍 자결할 걸 그 생각했지. 김일병은 아군이 40리 정도 들어있다라는 말에 실망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 누워버렸죠. 그래서 답은 4번. 뒤에 3번 보러 갈게요. 황순원의 소설은 불안하고 비극적인 상황, 어떤 상황? 군인들이 전투에서 패해서 셋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관찰하기보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적 조건이란 인식을 보여준다. 실존적 조건이라는 말이 어렵나?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불안과 비극을 야기하는 외부의 조건은 인간다움이 가로막는 상황이지만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불안과 비극을 야기하는 외부 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삶에 대한 애착과 뭐라 그러지? 삶에 대한 애착, 열망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인간다움이란 자신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여기에서의 제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건 누구야? 김일병이야. 아직까지는. 그 과정에서 연약한 주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살펴주는 거다. 하지만 주대위도 충실하지. 왜? 김일병 저거라도 하나 살려야겠다. 기역에서는 앞으로 넘어올까요? 넘어오면 기역 뭐예요? 기역. 김일병은 잠시 주춤거리면서 어떻게 가라는 말 듣지 않고 어피숑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계 상황에 처해 있어도 연약한 주변 사람, 주대위를 외면하지 않는 김일병의 인간다움 괜찮죠. 니은 두 사람은 산 개구리 몇 마리를 날로 먹었을 뿐이다. 비극적인 상황인데 부정적인 시선으로 관찰하기보다는 그냥 쟤네 개구리 먹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서술했어. 괜찮아. 디귿에서는 디귿 시체 얼굴에는 이미 눈알이 없어져 구멍이 나 있었다. 인간다움을 가로막는 상황에서 주변을 보살피지 않고 떠난 현중이의 비참한 최후. 괜찮죠? 다음 리을 누구야? 리을 김일병은 상반신을 일으켜 귀를 기울였다. 불안과 비극을 야기하는 원인을 인간다운 삶과 연결 지으려는 김일병에 대한 이제 그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요 정도인 거지. 인간다운 삶이란 뭡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지. 그래서 4번. 미음에서는 있는 힘을 다해 명령했다. 저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돼. 부하를 살리기 위해 상관으로서의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주대위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괜찮죠? 틀린 건 4번. 뒤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할게요.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뭔디? 꿈이죠. 누구 꿈? 주대위의 꿈이지. 큰 개미가 작은 개미들 잡아먹고 있는 것. 전쟁이라는 것이. 혹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 구멍에서 현중이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진짜 전쟁에서 내가 저렇게 죽을 수 있어. 하지만 옆에 조그만 길을 하나 생각해냈지. 나는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 아니요. 현중이 꿈이요. 내가 지금 뭐라고 고르니? 아, 그래. 현. 꼴배기 싫은 현. 현이 왜 꼴배기 싫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나는 이해는 해. 이렇게. 답은 4번. 아니요. 4번이 된다. 정신 나가고 있네. 2번. 목이 잘리는 개미떼. 자신도 죽으리라는 불안감을 느낀 현중이가 앞으로 취할 행동 암시한다. 혼자 도망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맞는 건 2번. 오케이. 잠시만요.